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30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4,529이고요. 골드는 약간의 상승이 있습니다. 1,780대이고요. 테슬라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번 주 내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66,000달러를 돌파하고 현재는 65,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ETF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 요즘 장세입니다. 프로쉐어스 ETF가 상장 첫날 4%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또 한 번 9%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8천만 원대를 돌파하고 현재는 7,900만 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47%대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이 시점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비트코인에 들어가긴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경신한 만큼 62,000선을 달러가 돌파를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 지금은 탐욕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또 폴카닷과 솔라나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ETF 퇴직연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주식보다 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첫날 미국의 개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ETF를 샀을까요?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 토마스 존슨 씨를 인터뷰해봤습니다. 다우존스와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 펀드 자금의 15%를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로 이동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처음으로 ETF에 투자를 했다면서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 첫날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차지했는데요. 지금 또 한 번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 비토는 2,400만 주,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됐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첫날 거래량만 따지면 블랙록의 탄소 ETF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9%가량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장 첫날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단연 시장의 관심이 요즘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과도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는데요. 앞서 나온 일반인의 인터뷰처럼 적금이나 연금 들듯이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다날 핀테크가 외인과 기관 매수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다날 핀테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페이코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 핀테크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들 모빌리티와 제휴를 맺고 핸들 대리 앱에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로 핸들 대리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자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 그리고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되면서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또 카이스트도 다날 핀테크와 페이코인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페이코인을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해외에도 소개할 것이라고 예정했습니다. 지난 4월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3,000%가량 급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넓혀가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가 된다면 또 한 번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의 이면, 오입금 사태 반복에도 투자자 보호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업비트에서 오입금 사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업비트가 신규 상장한 폴리곤, 업비트는 폴리곤을 상장하면서 전송 네트워크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오입금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김미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업계 1위 업비트에서 오입금 사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업비트가 신규 상장한 폴리곤. 업비트는 폴리곤을 상장하면서 전송 네트워크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대규모 오입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폴리곤의 경우 자체 메인넷이 따로 있지만 업비트에 상장된 폴리곤은 이더리움 체인만 지원합니다. 문제는 업비트가 이더리움 체인만 지원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오입금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100%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오입금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수는 약 110명, 피해 규모는 최대 1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한 공지 사항이 나와요. 그 코인의 성향에 대해 나옵니다. 그 코인은 어떤 코인이고 또 네트워크는 어떤 걸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지 사항이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업비트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를 안 했어요. 전혀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입금 조선을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네, 저희는 확실하게 가실 부분이 지금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투자자들은 업비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투자자 보호에는 뒷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업비트 측은 오입금 손실을 구제하기 위해 폴리곤 프로젝트 팀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비트의 오입금 문제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발생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오입금 사태로 소송에 휘말리며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내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그런 어떤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죠.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마켓에서 30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당신의 의지대로 합니까라고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좀 고객들의 실수라든지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업비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낙제 수준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